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뎠던 인천 지역에서 기독교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연극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십자가 즉흥극 비아 크루치스가 올해 가평에서 열립니다. 가상화폐 업체 조이 153페이와 교회를 함께 운영하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한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배우 최강희 씨가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 셈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문이 선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주문을 읽는 즉시 파면됩니다. 한국교회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을 기점으로 교회 역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날로부터 140년이 지난 해인데요. 한국교회가 당시 기독교의 전파 과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5년 부활주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을 통해 들어온 두 선교사는 인천 내리교회를 시작으로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와 연세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복음을 전했습니다. 140년이 지난 현재 인천은 해외 선교사가 들어왔던 관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기지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비록 개항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이지만 이 도시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이 도시를 통해서 다시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두 인천 방문을 통해서 다시 역수출되어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당시 인천을 통해 들어온 두 선교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교사의 선교 행적을 되짚으며 교회사를 통해 교회가 한국 땅에 뿌리내린 과정에서 인천 교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역사신학자들은 강화도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의 확장이 한국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77개 가운데 44개가 세워져서 1885년부터 1910년까지 거의 이렇게 한 3분의 2가 세워질 만큼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복음 전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특히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늦게 선교가 시작됐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됐습니다. 역사신학자들은 평등사상과 사회문화적 발전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선교사의 헌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선교사의 헌신 아래에 기독교 복음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인을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거죠. 우리 인류 전체를 원하시며 그 인류의 목적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한편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기관과 교단, 지역별로 각자 선교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기독교 역사문화연구원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단은 달랐지만 연합하며 선교에 힘썼듯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2000년 전 로마 병사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십자가 즉흥극 비아 크루치스가 올해 가평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꿈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작한 비아 크루치스 연출가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복장을 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나라면 과연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까? 관객 참여형 십자가 즉흥극 비아 크루치스가 올해도 가평 디마테오 극장에서 열립니다. 배우 겸 코미디언인 이원승 대표는 유럽에서 열리는 비아 크루치스를 보고 감명받아 가평에 4,000평 대지를 마련해 2023년부터 비아 크루치스를 시작했습니다. 비아 크루치스는 비아, 길, 크루치스,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고요. 이태리에 100년 이상 하고 있는 그 마을을 가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런 어떤 그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퍼레이드처럼 하는 걸 보면서 연습을 하지 않고도 즉흥극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십자가의 길을 즉흥극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하시는 분들이 재미지게 표현하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 해서 효과적인 건 그걸 인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십자가 즉흥극은 일반 연극과 달리 관객과 배우가 함께 공연합니다. 관객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돌을 던지거나 로마 군사가 되어보는 관객 참여형 연극입니다. 첫 해는 270명, 지난해에는 350여 명의 유료 관객이 함께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극에 참여한 비기독교인으로부터 은혜가 담긴 간증을 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장 감독이면서 일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위에서 돌이 굴러왔는데 아래로 가면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자기가 막았다고. 그래서 다리를 다쳤다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대표님 이까짓 게 뭐 됐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사람들을 구했다는데 내가 이거 다친 게 뭡니까? 그분이 첫 회부터 지금까지 바라바 역할을 해요. 그분이 그 믿음 없이 절에 나간다고 했었던 그분이 이번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올해는 비아 크루치스 하루 전날부터 크리스천 연극 배우 강사진과 함께하는 연극 캠프인 플레이 캠프가 1박 2일 동안 펼쳐집니다. 이원승 대표는 이틀간 열리는 성경 연극놀이와 십자가 즉흥극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가상화폐 업체 조이 153페이와 교회를 함께 운영하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한 청담동 A교회의 오모 목사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목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목사는 투자금을 조이 153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0.15%에서 0.2%의 추가 페이를 지급해주겠다며 홍보했는데 해당 페이 앱에는 약 7만 개의 계정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배우 최강희 씨가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최강희 홍보대사의 뜻에 따라 경남 경북 지역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와 가전 가구 지원,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강희 홍보대사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최근 교단 내 일부 목회자들의 탄핵 반대 주장을 마치 교단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한 TV조선에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감리회는 최근 TV조선에 보낸 공문에서 TV조선의 보도는 마치 감리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본 교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리회는 또 해당 내용이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결되어 보도되면서 교단과 소속 교육기관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보도 이후 교단 본부에 다수의 항의성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TV조선은 지난달 25일 감리회 일부 목회자 모임인 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감리회 선고 앞둔 헌재 강력 경고, 임기 말년에 종노릇하지 말아란 자막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지역 장로연합회가 신태인 제1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신태인 제1교회 김만곤 목사가 설교를 맡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교계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고 신태인 제1교회 최형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큰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지만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한 해기 동안에 저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을 제가 감안해서 정말 한 해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전북지역 장로연합회가 많이 발전이 되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지역 장로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회와 장로들의 연합을 강화하고 교회 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조기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오후 1시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에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 가까이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금품 갈취 등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약 23%로 직전 조사인 2022년보다 약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도 4분의 1을 넘어섰지만 2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제88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보건 유출한 응시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보건에 유출한 부산 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9월부터 2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먼저 시험을 치른 의대생들이 문제를 복기에 취합하고 나중에 시험 볼 학생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유출됐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챗GPT의 일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20만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그림체로 바꾸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일 데이터 플랫폼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 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규모 7.7 강진으로 인해 미얀마 제2도시이자 옛 왕조의 수도로 유서 깊은 만달레이가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만달레이 지역에는 사원과 주요 건물 첨탑 등이 무너졌으며 왕궁의 건물이 기울거나 부서졌습니다. 여진을 대비해 사람들은 관공서나 사원, 학교 운동장 등에 천막을 치고 머무는 상황입니다. 물 공급이 끊겨 우물터에서 물을 길러 나르고 있으며 교통도 마비돼 수습하는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국방 분야 절충 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차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최고 경영자는 최근 현지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도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유엔 직원과 구호요원, 의료진을 죽이고 함부로 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지 시간 31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유엔 직원 1명을 포함해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15명을 1명씩 차례로 살해해 집단 매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은 사건이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텔 알술탄 지역에서 자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며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속된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빠지며 서로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갈등과 분열을 거듭했는데요. 역대급 산불로 국토마저 타들어가며 2025년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제목처럼 폭삭 속았수다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